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의 외유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 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발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수혁 주미대사 네. 이 발언은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지금 나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고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주미 대사 같은 경우는 직접 위원들이 가거든요. 네, 미국 가서 이제 가서 직접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미국에서 화상으로 이제 그 국감장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한 어떤 질의가 나오니까 이수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중 사이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뉘앙스가 애매하죠. 미국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이수혁 대사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금 미국에서도 설화를 일으켜 왔기 때문에 누적이 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발언의 어떤 의미, 즉 주미 대사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주미 대사인데 자기가 미국에서 사실은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의 국익을 미국과 함께 어떻게든 보다 더 국익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관 아닙니까? 예. 그 외교관이 하는 말이 70년 전에 선택했다고 계속 뭐 미국 선택해도 되는, 미국 선택하는 법이 있느냐라는 식의 고압적인 어떤 표현, 이거 일파만파를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혁 대사는 우리 국익이 되어야 미국과도 이렇게 계속 좋은 관계,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거고, 경제 때문에 중국의 중위자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특히 마늘 또 사드 파동 이런 것까지 예를 들었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의라든가 또 주미 대사가 갖고 있는 그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부 내에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대사가 뭐 시중 잡배들도 아니고 일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라도 해도 되느냐, 마음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그런 논란을 빚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미 국무부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역시 점잖하게 나왔어요.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익스트림리 프라우드라고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외교적인 언사로 이수혁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불쾌감을 표명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적 수사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엇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의미를, 비하인드 의미를 읽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extremely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의역하더라도 극도로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미 동맹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정도면 그냥 동문서답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이 국무부 성명은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나온 답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이수혁 대사의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사실 공식적인 어떤 발언이거든요. 공식적인 발언이라는 건 동문서답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가장 정답입니다. 한미동맹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국무부로서 아주 더 세게 논평할 수는 없다. 뭐 저는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익스트림리를 딱 갖다 붙이는 의미가 저는 전혀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그건 뭐냐면 이수혁 주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 국무부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충격 내지는 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수혁의 말대로라면은 국익이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 당연하죠. 또 하나는
마늘과 사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폭력적인 그런 외교를 편 거 아닙니까? 폭력 외교죠. 그 결과를 정당화시켜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기여해야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속국주의, 그러니까 뭐 사대주의고요. 호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호주가요, 쿼드에 들어갔잖아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안보 협의체, 회의체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국의 입장에 서서 중국이 이번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원지고 이거를 회피하려고 했다, 숨기려고 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소고기 수입, 호주 수입을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호주가 소고기 수출국이잖아요. 최대 수출국이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포션을 차지하는 거죠. 당장 경제에 타격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유학생들 다 들어와. 호주에 중국 유학생이 40%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온갖 압박을 다 했습니다. 호주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옳은 이야기는 해야 돼 하고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쿼드 회의 일본에서 같이 했습니다. 호주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바뀌지 않은 건 그만큼 버텨야 사실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얕잡아 보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외교는. 그런데 마늘 파동, 사드 파동을 운운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특정국의 주재대사가 특정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외교관이 한다? 대사가 한다? 이거는 대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월에도 우리가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도 또 미국에서 좀 거부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 민주주의를 선택할 때 바로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선택을 한 거다. 현재와 같은 한미 동맹 관계는 확고하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의 컨센서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미 대사의 이런 발언들이 겹쳐질수록 사실은 국익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번에 익스트림이 하는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6월부터 있었거든요. 6월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미 대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나라야.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국무부가 그때는 직설적으로 나온 거예요. 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야 너네 어느 편에 설지 이미 끝났어. 이 표현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수사가 아니라 그냥 단언해버린 거예요. 당신 권위주의 버리고 민주주의 택했잖아. 이미 그때 너네는 어느 편에 설지 다 결정한 거거든. 이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까? extreme라는 단어를 딱 써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자, 이것이 얼만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냐 하면 지금 우리는 내달에 굉장히 많은 협정을 해야 돼요. 한미 분담금 문제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 그 다음에 핵 잠수함 추진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핵 원료. 네. 원료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12월 달에 왜 11월 달로 미뤄졌냐면 선거 끝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주미대사가 나서서 해야 될 많은 그런 협상들 속에서 주미대사가 난 당신네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중국이나 소련 정도의 어떤 국가 위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미대사가 협상해서 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카드를 갖고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좀 안 말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소련과 중국 같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적 수사를 선택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할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왜 미국 같으면 그러느냐. 중국 같으면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혼밥을 먹어도 그렇고 사드, 마늘 이런 여러 가지 무역 보복 조치에도 아무 말을 못 하고 하다못해서 최근에 BTS가 그렇죠. 미국에서 벤플리트상 예.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걸 가지고도 중국 네티즌들 그리고 중국의 유력지들이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가 어디고 말 제대로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분노를 했던 게 항미 원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섬겨라 이런 태도인데요. 그럼 우리가 북한입니까? 항미 원조를 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쫓아내고 그 한반도를 지켜줬다고요, 중국이? 그러면 북한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지금 뭐 항미 원조 운운하면서 그것을 기려달라고 했다는 건 우리를 지금 중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인식이 드러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경화 외교장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강경화 외교장관 6월 달부터 주미 대사는 자기의 사실은 이 관할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미 대사가 이렇게 미국과 쓸데없는 그런 그 언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라면 당연히 외교장관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일단은 이럴 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쪽을 아니. 발언 좀 조심하라고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라든지 아니면 저쪽에다 대고 지네가 아니었다라고 나서든지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수혁이 무슨 말만 하더라도 전혀 나서지도 않고요. BTS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들끓는 건 이 싸우는 저쪽도 저쪽이지만 거기에 대응도 못하는 정부예요. 강경화 외교장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 그 남편하고 이 말린다 어쩐다 이 얘기하면서 뒤에서 웃고 있는 건 아니지. 도대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사실은 외교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직책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흥분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뭐 독일에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 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문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강경화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 또 이수혁이 그런 말을 해도 강경화가 이수혁한테 뭐 야단칠 그런 마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자기가 무슨 외교부에서 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 좀 잘한다 해고 갑자기 외교부 장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부끄럽지 않나요? 나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어디야 그 NSC 관계 장관 회의에도 패싱 당해. 그리고 내부에서도 인정도 안 해줘. 그러다면 진짜 그만둬야죠. 거기에 그냥 정부 홍보하러 다니는 관광공사 사장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수혁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좀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말을 지금 자꾸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강경화 물러나면 내가 외교장관 해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꿍꿍이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장관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도 사실 태도가 거의 뭐 야당 초선 의원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딴 데 보고 있고 막 야단칩니다. 예의가 없다. 내가 묻고 싶다. 경우에 맞지도 않는다. 하다못해 딴청 부리고 대답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송영길 위원장이 나섰어요. 송영길 아시잖아요. 예. 송영길 위원장이 나서서 제발 좀 집중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한 무인이었습니다. 정말 오만하기가 지금 추미애보랑 거의 버금가는 주미 대사가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뭐 믿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외교부에서는 자기보다가 좀 후배일 수 있지만 거기가 무슨 선후배 따지는 데입니까? 네, 그렇죠. 서로 거친 말싸움을 벌였잖아요. 네. 마치 후배 다루듯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감히 어떻게 해? 그런 생각 아니에요. 특히 외교부 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 부닥쳐 갖고 외교부 쪽에 어디 영사나 총영사 어디 그쪽에 얘기 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상전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일반 교포들이라는 거 이거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알더라고요. 나도 몇 번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언론사에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네. 들은 척만 즉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고압적인 태도가 사실 국회의원을 한번 한 사람이잖아요. 비례대표로. 조금 했죠. 조금 하다가 갔죠. 하다가 이제 또 물려줬는데
저는 외통이 간사할 때 그 기억에 남아요.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냐라고 MBN 기자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모르는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냐 뭐 이거를 지금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물어본 건데 기자한테 고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 1조 4천억이면 어떻고 1조 5천억이면 어떠냐. 국민들이 그렇게 자세히 알으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 사람의 진짜 인성과 자질과 품격과 그다음에 정말 태도 이 모든 게 정말 최악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어떻게 그 실체가 더군다나 워싱턴 DC에 앉아서 자기 주재국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익에 정말 부합되는 인물이냐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수혁이는 지금 국익을 따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과 어떻게 코드를 맞추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더 경도되어 있는 건 뻔한 거고 다 아는 사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고 그랬어요. 문정인은 미국에서 대사 아그레망도 거절할 정도로 친북 인사 아닙니까? 송영길은 또 뭐라고 그래서 주한미군은 과잉이고 유엔사 이건 족보도 없는 조직이다 이럴 정도로 소위 말해서 여권의 핵심 애교 라인들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까 이수혁은 거기에 맞춰갖고 나도 한번 크게 출세를 해봐야겠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정감사에서 근데 정치를 하죠? 그거는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정권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같은 방향이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강경아 빨리 그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도 미국 와서 한 1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내고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있어봤자 지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 아주 골치 아픈 자리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하고는 뭔가 죽이 좀 맞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면 지금 확 달라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외교적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저렇게 험한 말, 막말을 자기 주재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표현하듯이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은 국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경화 장관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이 외교 전문가라고 해서 또 외교 장관이 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